4차 시 어떻게 준비할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산 확보하는 방법부터 수업 증빙까지 세부적으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예산 확보 방법은 물론 지역별로 공문이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남 순천시에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 군, 구 예산이 있고 교육청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먼저 시, 군, 구 예산을 보겠습니다. 방과후 지원 사업 또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방과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골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거의 무료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과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돈들이고, 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다른 시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시에서 이 사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에게 예술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사실 시에서 대부분의 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죠. 앞으로도 잘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방과후 사업 지원 예산은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자, 사업비는 2억 정도 되네요. 2억이네요. 강사료가 시간당 32,000원인데 내부 강사비는 3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씩 수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도 공문 형태는 동일하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술 중점학교 및 1인 1학기 연주를 위해서 하니까 이거 사업을 신청해라 라는 내용이었죠. 교육청 예산 중에서 3번에 적은 거는 지원 예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내가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예산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문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 수요조사. 자, 수요조사기 때문에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그냥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학생 수 몇 명이다, 학급 수 몇 명이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이거를 다 주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학교별로 차등을 둡니다. 2024년도는 아직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산이 왔었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죠. 자, 2023년도에 예산이 온 거를 보면은 학교별로 2,900만 원, 저희 학교는 2,900만 원이었는데 다른 학교들도 꽤 많이 왔죠. 그래서 저렇게 예산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계획도 필요 없고 공모 계획서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서 받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교육청 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 예술교육 관련된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업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2023년도에는 왔었습니다. 학생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악기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해라. 예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다음에 악기 교육은 300만 원까지 주겠다. 자, 그런데 악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과 악기 수리 및 소모품 예산으로 사용을 하되 악기 구입은 하지 말아라는 게 대부분의 공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교육청은 모르겠는데 악기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학교에 비품을 사놓는 거기 때문에 그 비품을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고 지양하라고 많이들 하고 있죠. 이것은 시군구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구입하는데 이 예산을 쓰지 말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데 돈을 쓰라라고 보통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육 동아리 활동.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적인 부분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청소년 미래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신청했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5, 6학년들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신청해라 라고 했었고 4월 달쯤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어디에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자치 활동할 때는 모든 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공연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 우크렐레 가르치는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계산급으로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활동팀에 선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학 정보 활동을 하거나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음악에 관련된 활동은 공연을 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 미래도전에서 1년에 2번 정도 발표회를 엽니다. 그 발표회 때 한 번만 나가주면은 그 다음에 우수활동팀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공모사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수요조사는 계획서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반드시 계획서가 필요하고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꼼꼼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 공모사업은 역시 계획서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런 계획서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오 또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업과 세 번째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썼습니다. 같은 사업에 두 가지를 써도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신청해가지고 이쪽 돈으로는 교육청 수요조사 돈으로는 이제 강사비를 했고 이제 공모사업 청소년 미래도전이었죠. 미래도전 신청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악기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간식 같은 부분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내부 기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기한을 세워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방과 우쿨렐레 운영 계획 이렇게 세웠었네요. 연간 132시간. 근데 내부 강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산이 주어진 것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사실 있죠. 원래 반납을 해야 되지만 반납을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어진 예산이 많이 좀 남아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수업 좀 더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에는 132시간을 했지만 18시간을 더 추가해서 총 150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계획서 첨부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계획서가 아니죠. 그냥 2페이지로 딱 1페이지 반으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증빙은 어떻게 하냐? 내가 강사비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수업 증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 방과 후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방과 후 부장님한테 이제 첫 번째 결제 라인 받고 교감쌤한테 결제 받고 한 다음에 이제 방과 후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의 실무사님이나 뭐 행정실이나 그쪽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월별 수업 계획이 최초에 들어가야 되고 강사 출근부, 학생 출석부, 그다음 지도일지. 이제 지도일지를 요구를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교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차시는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